통찰의 시대 챕터 4 생물학으로 본 예술 앞에서의 감정 반응 4-23 아름다움과 추함에 대한 생물학적 반응 일부 우리는 본능적인 감각적 쾌락뿐 아니라 더 고차원적인 심미적 사회적 쾌락도 경험한다. 미술적, 음악적, 이타주의적, 심지어 초월적인 쾌락까지도 말이다. 이런 고등한 쾌락은 아름다움과 추함을 평가할 때 그렇듯이 어느 정도는 타고나고 우리가 시각 예술과 음악에 반응할 때 그렇듯이 어느 정도는 획득된다. 아름다운 미술 작품을 볼 때 우리 뇌는 우리가 보는 다양한 모양, 색깔, 움직임에 크고 작은 의미를 할당한다. 이 의미 할당, 즉 시각적 미학은 미적 쾌락이 춥거나 더운 느낌, 쓴맛이나 단맛 같은 원초적인 감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것은 환경의 자극, 여기서는 우리가 보는 미술작품으로부터 보상을 얻을 가능성을 추정하는 뇌의 특수한 경로를 따라 처리되는 감각 정보의 고등한 평가를 나타낸다. 인생에서도 그렇듯 미술에서도 사람의 아름다운 얼굴만큼 즐거움을 주는 시각적 대상은 거의 없다. 매력적인 얼굴은 뇌의 보상 영역을 활성화하고 신뢰, 성적 매력, 성관계를 부추긴다. 현실 생활과 미술에서의 매력을 연구하는 이들은 수많은 놀라운 깨달음을 얻어왔다. 오랜 세월 과학자들은 남녀의 미의 기준이 임의적인 문화적 관습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었다. 사실 아름다움은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즉 보는 이의 눈에 달려 있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몇몇 생물학적 연구는 이 견해에 도전하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 연구들은 장소, 연령, 계층, 인종에 관계없이 인류가 무엇이 매력적인과에 관해 무의식적인 공통의 기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사람들이 매력적이라고 여기는 특징들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번식력, 건강, 질병 내성을 시사하는 것들이다. 텍사스 대학교의 심리학자 두디스 랑글로아는 전적으로 순수한 관찰자, 생후 3에서 6개월밖에 안 된 아기도 이런 가치를 공유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얼굴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한 가지 특징은 대칭성이다. 사람은 비대칭보다 대칭을 더 선호한다. 스코틀랜드에 있는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 지각연구소 소장 데이비드 페레트는 이것이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얼굴에도 들어맞는다고 말한다. 어떤 문화에서든 간에 남녀 모두 대칭적인 얼굴을 더 선호한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다. 게다가 이 원리는 인간과 대형 유인원뿐 아니라 조류, 심지어 곤충에게서도 짝을 선택할 때 적용된다. 이 좌우 대칭 편향이 왜 동물계 전체에서 보존되어 왔을까? 페레트는 좋은 대칭성이 좋은 유전자를 시사한다고 주장한다. 성장할 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스트레스 요인에 시달리면 얼굴의 비대칭적인 성장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얼굴에서 대칭성의 정도는 당사자의 유전체가 얼마나 질병에 저항할 수 있고 도전에 맞서 정상적인 발달을 지속할 수 있는지를 시사할지도 모른다. 게다가 발달 안정성은 대체로 유전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칭성, 적어도 얼굴의 대칭성은 엄밀한 형식적인 이유에서만이 아니라 잠재적인 짝과 짝의 잠재적인 자식의 건강에 관해 무언가를 알려주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얼굴의 아름다움에 관한 이 기준이 빈 모더니즘 화가들의 초상화에 어느 정도까지 적용될까? 구스타프 클림트의 그림에 실린 아르누보 양식의 얼굴은 놀라운 대칭성을 보여준다. 디지털 사진 편집 기술로 얼굴의 왼쪽을 뒤집어서 오른쪽에 붙이거나 그 반대로 해보면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만든 두 얼굴은 거의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똑같으며 그나마 있는 차이는 균일하지 않은 조명 탓으로 돌릴 수 있다. 자연에서는 이 정보의 대칭성을 찾아보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것은 건강과 유전적 자질의 신호를 암묵적으로 전달하는 이상화한 비율을 나타내며 클림트가 그린 얼굴의 환상적인 아름다움에 기여하는 한 가지 요인임이 분명하다. 화가는 얼굴의 매력을 빚어내는 가장 강력한 특징 중 하나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작품에 탁월하게 적용한 것이 틀림없다.
얼굴 대칭성이 중요하다는 점은 오스카와 코코슈카와 에곤 실레의 작품에서도 뚜렷이 드러나지만 클림트와 달리 이들은 얼굴과 감정을 과장했다. 사실 그들이 표현주의 화가로서 두각을 나타낸 데에는 이 과장된 표현이 한몫을 했다. 클림트의 초상화가 모델이 심리적으로 그리고 발달면에서 자기 환경에서 평온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말해주는 기표를 제공한다면 코코슈카의 초상화는 반대이다. 에른스트 라인홀트의 초상화처럼 가장 온화하면서도 가장 덜 표현주의적인 초상화조차 비대칭성을 보여준다. 그의 초상화들은 좌우 불균형과 그 불균형이 전달하는 내면의 갈등 때문에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이렇게 고통의 무의식적 기표를 활용함으로써 표현주의 화가들은 정교하고 미묘하고 지극히 현대적인 방식으로 이야기와 감정을 전달할 수 있었다. 대칭성 외에도 여성의 얼굴에서 보편적으로 매력적이라고 여겨지는 특징이 더 있다. 초승달 모양의 눈썹, 큰 눈, 작은 코, 도톰한 입술, 갸름한 얼굴, 작은 턱이 그렇다. 클림트의 작품에 이런 얼굴 특징들이 흔한 반면 코코슈카의 작품에서는 덜 흔하다고 해도 놀랄 일이 아니다. 코코슈카가 그린 여성들도 커다란 눈과 도톰한 입술 등 이런 특징 중 일부를 보이긴 하지만 그는 펑퍼짐하고 비대칭적인 얼굴 안에 그 특징들을 배치하는 경향이 있다. 아마 코코슈카의 초상화가 그토록 불편한 흥미를 일으키는 것은 이 매력과 혐오감의 조합 때문일지 모른다. 그의 그림은 아름다움과 불안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거부할 수 없는 흥미를 자아낸다. 남성의 매력적인 특징은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다. 1960년대의 제럴드 거스리와 모턴 위너는 둥근 형태보다 예리하게 각진 어깨, 팔꿈치, 무릎이 남성성 및 공격성과 연관이 있음을 발견했다. 튀어나온 턱, 턱선, 눈썹, 볼, 긴 하관, 사춘기 때 테스토스테론 생산량이 늘어나 나타나는 특징들도 남성을 매력적이게 만든다고 여겨진다. 이런 얼굴 특징들과 거기에 함축된 테스토스테론의 다량 분비는 성욕 과다뿐 아니라 비사회적인 행동, 공격성, 지배 성향의 가능성도 시사한다. 과장된 얼굴 특징을 선호하는 현상은 백인 남녀가 백인 여성의 이미지를 판단할 때뿐 아니라 일본인 남녀가 일본 여성의 이미지를 판단할 때에도 나타난다. 양쪽 문화에서 매력적이라고 판단되는 얼굴 특징들이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사실은 더 이전의 연구들이 보여준 것처럼 이 특징들을 과장해도 보편적으로 매력적이라고 여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페레트 연구진은 이 특징들이 성적 성숙, 번식력, 감정 표현력의 생물학적 신호를 전달한다고 주장한다. 진화 심리학자들은 보편적으로 선호되는 얼굴 특징이 남녀 모두 사춘기 때, 즉 성호르몬 농도가 증가하기 시작할 때 출현한다고 말한다. 남성이 선호하는 여성의 작은 턱은 사춘기에 에스트로겐이 작용한 결과이다. 에스트로겐은 턱의 성장 속도를 낮춘다. 그와 비슷하게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성이 선호하는 남성의 육중한 화관은 테스토스테론 대량 분비의 산물이다. 다윈이 처음에 내놓은 주장을 이어받아서 현재 이 심리학자들은 성호르몬이 다량 분비되어 나타난 결과물인 이 형질들이 원시인에게 개인이 성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좋은 단서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남성의 튀어나온 눈썹 윤기부와 커다란 턱, 여성의 갸름한 하관과 튀어나온 광대뼈와 도톰한 입술처럼 남녀에 따라 다른 특징들도 얼굴의 매력에 기여한다. 이런 특징을 지닌 여성들의 성격을 판단해 보라고 하자 남성들은 그 여성들이 이타적인 성향일 것이라고 보았고 연애 상대, 성적 행동, 육아 능력 면에서 더 호의적인 점수를 매겼다. 남성에게서 아름답다고 평가되는 특징은 가족을 부양할 자원을 획득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고 여성의 몸에서 아름답다고 평가되는 특징은 특히 아이를 낳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 평균적으로 남성은 국적이나 배경과 상관없이 번식력의 상징인 커다란 가슴과 엉덩이를 지닌 여성을 아름답다고 본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런 전형적인 양상은 문화에 상관없이 일관성을 보이지만 지역적 가치에 따라 변형되며 더 중요한 점은 개인의 지식 및 사회적 관습과 가치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실레는 얼굴과 신체 특징의 왜곡이 주는 의미를 명확히 이해했다. 그가 자신의 몸을 그린 초상화에서는 예리하게 돌출되고 각진 모서리 등 해부학적으로 극히 왜곡된 모습이 보이는데 그 특징들은 공격성을 상징한다. 그가 그린 얼굴들도 공격성의 표지를 뚜렷이 보여준다. 하지만 남녀의 특징이 반드시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므로 예를 들어 남성의 턱 윤곽에 여성의 턱을 끼워 맞출 수도 있다. 실레는 여성의 얼굴 특징들도 강조할 수 있었다. 실내의 인물들에서 초승달 같은 눈썹, 커다란 눈, 작은 코, 도톰한 입술, 갸름한 얼굴은 관능적인 친밀함을 전달하는 반면 두드러진 턱과 눈썹은 거친 공격성을 드러낸다. 하나의 얼굴과 몸 안에 이 두 특징을 병치함으로써 실레는 에로스와 타나토스라는 프로이트의 두 가지 본능적 충동이 자신이 그린 이들 속에서 함께 작용하고 있음을 미묘하고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끝.